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네이버 비즈생활 웨비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네이버 클라이언트 컨설팅의 서상훈입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저희 성과형 광고를 주제로 이 시리즈 형식으로 웨비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과형 광고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알찬 내용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TV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혹은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요, 저희 웨비나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사전에 더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은 꼭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과형 광고 시리즈 제2탄으로 저희가 두 가지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는 성과를 좌우하는 캠페인 세팅 노하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웨비나 때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게 캠페인 세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고 그룹은 어떻게 세팅해야 효율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성과형 광고 캠페인 세팅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방식 그리고 다양한 팁들을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 캠페인 세팅과 관련된 세션을 설명해 주실 패널분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이버 클라이언트 컨설팅의 장윤성님 나와주셨습니다. 윤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석입니다. 네, 윤성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 성과형 광고에 대해서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캠페인 세팅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 회차에 저희가 고객과의 접점에서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고효율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효율이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캠페인 세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런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리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캠페인 세팅은 여러 마케터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성과를 좌우하는 캠페인 세팅 노하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성과형 광고 플랫폼의 특징을 먼저 함께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운영에 따라서 큰 성과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C는 한 9배 정도 차이, CTR은 한 10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CTR을 불러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와 그리고 그 뒷단에서 캠페인을 세팅하고 오퍼레이팅을 하는 오퍼레이션 스킬,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팁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화 다시 보기 꼭 봐주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오퍼레이팅, 캠페인 세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형 광고가 노출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세팅하시는데 인사이트를 많이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저가 네이버 앱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광고가 노출이 돼야 되는데요. 이 광고 지면은 애드 서버에 광고를 달라고 애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이 애드 리퀘스트에는 애드아이 값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유저의 데모와 관심사 정보 그리고 클릭 반응률 정도의 데이터들이 함께 포함돼서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애드 서버는 광고를 반응할 때, 응답할 때 리스폰스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냐면 이 광고 캠페인이 어떠한 타겟팅을 물고 있는지, 그리고 입찰가는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전체 캠페인 기간 대비 예산은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소재별 광고 반응률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서 가장 광고 반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고를 노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비드 위닝, 입찰 경쟁에서 이겼을 때 광고가 노출되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서 캠페인 세팅을 하실 때에는
타겟팅과 입찰 방식 이 두 가지를 좀 유념해서 세팅하셔야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타겟팅은 단순히 누구에게 광고를 보여줄 것이냐 뿐만이 아니라 어느 소재를 어떠한 상품에서 보여줄 것인가 요거까지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입찰 방식은 입찰 가격뿐만이 아니라 노출 빈도와 그리고 어떤 소재를 더 비중 있게 다룰 것인가 요거까지도 함께 고려하셔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형 광고 플랫폼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과형 광고 플랫폼은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캠페인, 그 하위 구조로 광고 그룹, 그 하위 구조로 광고 소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캠페인 단위에서는 캠페인 목적을 설정하시게 되고 광고 그룹 단위에서는 게재 위치, 즉 상품을 설정하시고 오디언스 타겟팅을 설정하고 그리고 입찰 방식, 예산이나 일정들을 설정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그룹인 광고 소재 단위에서는 어떤 소재 타입을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도 설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타겟팅과 입찰 방식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설정되는 포인트가 바로 광고 그룹이기 때문에 이 광고 그룹 단위에서 비딩이 일어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셔서 고효율 캠페인 운영을 위해서는 캠페인 세팅을 하실 때 세 가지를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 그룹 간 경쟁이 없는 설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그룹 단위에서 비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광고 그룹 간에 같은 오디언스를 타겟팅 한다거나 같은 상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경쟁 없는 설계를 만드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빠르게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설정하셔서 그렇게 나누어진 구조를 가지고 캠페인을 세팅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성과 차이를 보실 수 있고 최적화도 용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규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저희가 성과형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고객 데이터나 혹은 그런 인사이트들 외에 신규로 인사이트가 발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함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세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추천 캠페인 세팅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페인 단위는 한 개만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한 개의 캠페인을 설정하는 이유는 캠페인이 여러 개가 되면 나의 광고 캠페인인데 서로 캠페인끼리도 비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하나라면 한 개의 캠페인 밑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싶으실 때 광고 그룹 단위로 포인트별로 여러 개를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광고 그룹 내에서는 광고 소재를 3개 이상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고 소재는 하나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를 만드셔서 한 광고 그룹 내에 설정하실 때 최적화가 훨씬 더 용이하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캠페인 세팅하는 이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하나의 예시 캠페인을 가지고 저와 함께 실질적으로 캠페인을 세팅하는 것을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초록카 출시 프로모션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초록카는 자동차인 거고요. 목적은 페이지 유입 후 시승 신청 및 사전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캠페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타겟은 2539 남녀, 비교적 영타겟이고요. 기간은 2개월. 소구점은 젊은 층에게 어필 가능한 세련된 디자인의 세단입니다. 프로모션으로 시승 신청 완료자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하여 초록카를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 OT를 받았을 때 저희가 어떻게 캠페인을 세팅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시작하실 점은 소재를 만드셔야 됩니다.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이상의 포인트를 가지고 소재를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왼편에 메시지 기준으로 3가지 소재를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소구점은 초록카 출시, 두 번째는 젊은 디자인, 세 번째는
초록화를 경품으로 증정합니다. 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 주실 부분은 메시지, 소구점을 기준으로 3가지 이상의 소재를 만드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초록화 출시라는 하나의 소구점을 가지고 디자인을 여러 개, 컬러를 다르게 배치한다든지 오브제를 다르게 사용한다든지 레이아웃이나 카피웍을 다르게 적용하시는 것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메시지 기준으로 소구점을 다르게 3가지 이상의 메시지를 개발하시고요. 거기서 고효율 메시지가 걸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을 적용하셔도 늦지 않으니 꼭 메시지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소재를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는 타겟팅 설정입니다. 타겟팅을 설정하시기 전에는 페르소나를 먼저 정의하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데모 타겟팅을 설정하기 전에 2539 남녀의 타겟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페르소나는 사회 초년생이나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 혹은 신혼부부나 딩크족 정도로 제가 굉장히 러프하게 페르소나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페르소나를 정의하시면 이후에 타겟팅을 설정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많이 개발해 보시면 되고요. 데모 타겟팅 조건은 연령은 2539, 성별은 남성, 여성, 지역은 모든 지역을 모두 다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조건을 하나의 그룹으로 세팅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혹시 연령별로 20대와 30대의 뚜렷한 차이를 보셔야 된다던가 남성이나 여성의 차이를 꼭 보셔야 되면 이 2가지를 다른 그룹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는 하나의 그룹으로 세팅하고 오히려 관심사를 좀 여러 개로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관심사 타겟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에 관련된 다양한 관심사 타겟팅을 설정해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관심사 타겟팅 기준으로 235개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옵션들 중에서 우리 페르소나에 가장 핏한 그런 관심사를 찾으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5개의 그룹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자동차 그룹, 두 번째 그룹이 레저와 여가를 즐기는 그룹, 세 번째 그룹이 게임과 건강관리, 헬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그룹, 네 번째 그룹은 부동산이나 금융 등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그룹, 5번째는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번 서브 타겟으로서 뷰티와 패션, 즉 여성들이 좀 중심이 된 서브 그룹을 하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희 이번에 상품이 디자인이 굉장히 좀 젊고 세련된다는 그런 세일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그룹을 한번 추가적으로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별적인 포인트가 있는 그룹은 서로 다르게 찢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관심사 타겟팅은 하나의 그룹으로 모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개 그룹을 저는 메인 2가지 그룹, 서브 3가지 그룹으로 해서 약 7대3의 비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제 지면 역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업종별로 선호하는 계제 위치가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자동차, 정유 수송 업종이니까 가장 반응률이 좋은 모바일 메인이나 스마트 채널 쪽 지면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제 지면과 업종에 대한 상관관계는 지난 회차에 말씀드렸으니까 지난 회차 다시 보기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조건으로 저희가 캠페인을 세팅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웹사이트 유입 캠페인 하나에 모바일 메인과 스마트 채널 상품으로 나누어진 5가지 관심사 그룹, 그렇게 하면 총 10개의 광고 그룹이 형성됩니다. 그 광고 그룹 내에 3개의 광고 소재를 동일하게 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캠페인이 세팅되게 되면 쉽게 캠페인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지면별, 그룹별 성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룹별로 어떤 소구점, 어떤 소재가 더 좋은 효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저희가 테스트로 만들어 놨었던 여러 가지 서브 타겟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모니터링 하게 되면 어느 그룹에 좀 더 집중해서 예산을 배치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쉽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잘 나오는 고성과 크리에이티브를 좀 더 많은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다양하게 노출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혹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서브 타겟들의 그러한 반응률이 좋다면 추가적인 퍼포먼스 확장을 위해서 이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산 운영 전략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은 저희가 주차별로, 일자별로 똑같은 예산을 활용하시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성과형 광고 캠페인에서는 아무래도 초반에 좀 더 예산을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러닝이나 최적화를 좀 더 빨리 시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초반에 집중하시면 효율을 그 집중한 구간 내에서 충분히 끌어올린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 고효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방식은 저희 플랫폼 내에서 소재 선택 방식이라는 옵션의 성과 과중 방식입니다. 성과 과중 방식이란 A, B, C 세 가지의 소재 중에서 더 효율이 잘 나오는 A라는 소재에 좀 더 노출을 가중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저희 플랫폼이 자동으로 최적화를 해주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저희가 성과 가중 말고도 균등과 최적화라는 옵션이 같이 있는데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균등 옵션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뭔가 효율이 드라마틱하게 오른다거나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쭉 유지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출을 A, B, C를 모두 균등한 비중으로 노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등 방식을 활용하실 때에는 최적화하시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동 모니터링을 하시고 더 좋은 소재, 더 좋은 상품을 계속 더 비중을 수동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리소스가 좀 많이 드는 방식이긴 한데요. 요즘 잘 하고 계시는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오히려 성과 가중이나 최적화 방식보다는 균등 방식을 활용하시면서 운영 리소스를 많이 투입하시고 성과를 수동으로 많이 끌어올리시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 방식은 A, B, C 세 가지 중에서 잘 나오는 A에만 노출을 집중시키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효율이 대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성과 가중과 비슷한 방법이긴 하지만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하나의 잘 나오는 소재에 집중적으로 노출이 몰린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가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가는 예산 소진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나의 캠페인 목표, 기간 대기 목표의 예산 소진율이 좀 낮은 경우에는 입찰가를 높여서 예산 소진율을 높이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동 입찰 기능을 활용해 보실 것을 저희는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전체 캠페인 중에서 현재 자동 입찰을 활용하고 계신 퍼센테이지는 약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자동 입찰을 사용하지 않는지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하면 효율이 무너질 것 같다. CPC가 너무 높아질 것 같다. 그리고 내 예산 소진율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내부 캠페인들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수동 입찰 대비 자동 입찰을 진행하셨을 때 예산 소진율이나 클릭 반응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입찰을 활용하고 계시는 광고주분들께 저희가 좀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했더니 높은 예산 소진율과 리소스가 절감되는 것이 가장 큰 만족도이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CTR, CPC 효율이 높아져서 전체적인 전환율이 개선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찰가 설정을 꼭 자동 입찰로 설정하셔서 한번 캠페인 효율을 높여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우님. 네, 윤성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캠페인 세팅만 캠페인 목적에 맞게 꼼꼼하게 관리만 잘 해도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 윤성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